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30일 우리 정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문제 삼으며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정당화했다. 김 부부장이 언급한 우리 측 미사일은 현무-4 탄도미사일이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북과 남해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놓고 저들이 한 것은 조선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남녘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이 지적한 우리 측 미사일은 우리 군의 신형 탄도미사일인 현무-4다. 현무라는 이름은 북방의 수호신을 뜻한다. 현무계열 미사일은 적 도발 시 지상 전략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공격용 탄도미사일이다. 지난해 우리 군이 발사 실험에 성공한 현무-4위 탄두 중량은 2T. 최대 사거리는 800km로 알려졌다. 현무-4는 괴물 벙커버스터 내지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현무-4는 기존 현무-2 미사일, 탄두 중량 500kg 이상, 에 비해 훨씬 크고 무거운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지하를 뚫기 위해 탄두 무게를 키워 운동 에너지를 최대화하도록 설계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현무-4위 사거리를 300에서 500km로 줄이면 탄두 중량을 4에서 5T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세계 각국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의 탄두 중량이 대체로 500kg 물결표 1T 수준이라는 점에서 4에서 5T 이상 되는 탄두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 경우 지하 깊숙이 있는 이른바 김정은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 ED를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것에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현무-4보다 강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이번에 탄두를 키운 개량형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 괴물미사일 현무-4 개발할 미사일연구원 신설. 한국군 무기체계 개발의 산실로 평가받는 국방과학연구소 ED가 미사일연구원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3축체제로 개편했다. 전술핵급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ED는 첨단 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중심 조직으로 조직 개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신설된 미사일연구원을 포함해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 국방시험연구원 등 3축체제로 개편이 이뤄졌다. 각 연구개발 부서는 기술센터로 재편했다. 미사일연구원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 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을 해제한 이후 후속 조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월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새 탄도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첨단 무기를 시찰한 뒤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데 대해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술핵급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무-4는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T로 추정된다. ED는 지난 3월 중순 충남 태안군 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김육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참여한 가운데 현무-4 탄도미사일 첫 시험 발사를 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3개월간의 시험평가 끝에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ED는 최근 탄두 중량 2T 규모의 현무-4에서 1, 사거리 800km 이상 미사일을 비롯해 함정에서 발사하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에서 2,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지 탄도미사일, SLBM 현무-4에서 4 등을 개발했다. 군은 현무-4가 올해 안에 전투적합 판정을 받고 내년부터 양산되면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두 중량 500kg은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탄두 중량이 2T로 늘어나면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터인 GBU-57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갖게 된다. 강화 콘크리트는 24m 이상, 일반 지면은 180m는 뚫고 들어가는 수준으로 사실상 전술핵급 위력이다. 에드는 2018년부터 마하5 이상의 지상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고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하5위 극초음속 미사일을 남한 상공에서 발사하면 2분 이내에 북한의 주요 목표물 상공에 도달한다.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은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첨단 국방 신기술과 국방 원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의 국방연구 과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선도 기술의 인큐베이팅을 통해 성숙한 기술을 분야별 기술센터로 이관할 것이라고 에드는 설명했다. 국방시험연구원은 개발된 무기체계를 시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밖에 에드는 국방우주, 국방인공지능, 레이더, 전자전, 화학생물 챔 바이오, 에너지, 사이버 등 분야별 기술센터도 설립했다. 이 가운데 국방우주기술센터는 미사일 지침 해제와 동시에 국방우주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신설된 조직으로 국방우주력 건설과 관련한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정찰용 영상 레이더 의성, 적외선 카메라, 위성 관제 및 수신 처리 체계 등을 개발하고 있다. 에드는 우주 분야 국방과학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추기관으로서 앞으로 위성과 발사체 분야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연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 군사대로 미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드보다 더한 후폭풍 가능성.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 탈퇴 후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새 미사일 배치 장소로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2016에서 2017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주한미군 사드,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현재 개발 중인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중국을 겨냥한 공격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강력한 보복 조치가 예상된다. 미국이 실전 배치를 요구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사드 논란에 이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이 연출될 공산이 크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현지 시간 우리가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나서 사령관들이 필요로 하면 우리는 유럽과 아시아 등의 우리 동맹국들과 배치 가능성을 긴밀히 상의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발언. 동북아 각국을 긴장시켰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빈말이 아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을 지난 8월 탈퇴했다. 이어 미군은 이달 12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미군은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3,000에서 4,000km 수준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령 괌에서 베이징까지 거리가 4,030km라 괌에만 배치해도 중국은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인터미디어트 레인지 볼러스틱 미사일, IRBM,은 1,000에서 5,000km 사정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다. 발사 원리나 비행 방법, 탄두 등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비슷하지만 사정거리가 짧다. 미국이 이처럼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 때문이다. 러시아는 각종 전략무기를 과시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지난 10월 우뢰 -2019 훈련을 실시하면서 북해와 태평양 함대 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했다. 북부기지에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이뤄졌다. 바렌츠해와 오호츠크해에서는 정밀 순항 미사일 칼리브르가, 남부와 동부 훈련장에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단거리 전술탄도 미사일 이스칸데르가 각각 발사됐다. 무역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전략 역시 미국의 위협이 되고 있다.
항공모함 잡는 미사일로 불리는 둥펑, DF-100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과 DF-17 등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 항공모함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이 보유한 사거리 2150에서 3000km의 둥펑-21, DF-21, 이나 사거리를 4000km까지 늘린 둥펑-26, DF-26. 중거리 탄도미사일 역시 오키나와는 물론 괌 미군 기지까지 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동북아에서 미군 항공모함과 전투기의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